오늘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7세 되고 이제 8세 되는 이 과정들만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 5세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그래서 5세, 6세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네. 이렇게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우리 아이의 수학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초등 수학은 수포자가 이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잘 배우려고보다는 수포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빠르고 편한 수학 이것이 해결책이 진짜 될 건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수학에 대한 기대인데요. 채팅창에 번호를 써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 몇 번을 쓸까요? 2번을 쓰겠죠. 그래서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수포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수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학에는 어쩔 수 없는 레벨이 있어요. 영어와 달리 이 수학은 타고난 자연적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1학년이 돼서 곱셈 99 낮은 단을 성경에서 했고 갔기 때문에 대체로 4단까지 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5단계로 나눴을 때 특상 애들은 4단계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이 레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의 머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상은 뭐 3단 정도, 중은 곱셈 99 높은 단까지 맞췄어. 그러면 중이라고 보면 돼요. 1학년 끝났을 때. 근데 하, 하 같은 경우는 곱셈 99 낮은 단을 겨우 끝내요. 그러면 이게 그 누적되겠죠. 수학의 그 차이들이 누적되겠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떤가? 그렇게 빠르던 애는 고등학교 거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가해하지 않은 경우에요. 학교 안에 있는 경우에요. 상, 그, 중학교, 뭐, 3학년 1학기 것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은, 음,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하 정도 됐을 때 자기 학년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6학년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중과 하 정도면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죠. 수학을.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는 선행이라는 게 뭐 사실 있기도 했죠.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해서 롱다리 쭉쭉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안 되는 애가 있는가면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자기가 가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걸 해보시면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앱으로 세보라 그러세요. 1부터 100까지를 가볍게 세면 음, 그런데 막 천도 하고 만도 나간다. 그럼 뭐 특상이죠. 그런데 뭐지? 36, 37, 뭐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학이 조금 느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애가 되고 싶은 애는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커리큘럼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귀찮다고 말했지만 엄마 난 수학 귀찮아. 초등학교 가서 이거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애 머리를 몇 번 쥐어박아야 돼요.
엄마의 걱정과 더불어 이렇게 우라가 치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성교원이니까 뭐 우리 애가 설마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불일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수포자가 된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배울수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벌써 이렇게 수포자가 되기 시작하면 중학교 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학교 가서 못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그냥 참았어요. 못한 거 누구한테 티 안 내고, 못해도 조용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쭉 어려우면 나 수포자야. 뭐 이렇게, 난 수학 너무 싫어. 이렇게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으, 그거를 끈기 있게 넘어가는 거, 어려워도 참고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행 교육과정은 상위 20%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 20% 아이들을 위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80%는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우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 수학에 대해서 아직 뭐 5살, 6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택할 것인가. 아, 그래서 이 수학이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만 아니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제 번호를 써주시는데 언제 수포자가 폭증하는가 여기 보시면 1학년 1학기부터 폭증하진 않겠죠. 6학년 2학기까지 이 폭증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 학기가 있어요. 한번 채팅방에 한번 써줘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면 1학년 1학기 초등으로 쓰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음.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거죠. 네. 언제 폭증해요? 이게 이제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성교원이니까 상식이 아직 안 됐어요. 5학년 1학기에 수포자가 많이 나와요. 5학년 1학기. 아, 5학년 1학기에 왜 많이 나와요? 간단히 얘기하면 되죠, 뭐. 어려워서. 새로운 개념이 많아서. 분수 연산 하니까 그 전까지 4학년 1학기까지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시죠? 여기 성교원 어머니가 위에 초등이 없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린가. 그래서 이제 5세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음, 분수의 사칙연산과 자연수의 사칙연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말고 예비 수포자가 생기는 학년이 있어요. 자, 우리 채팅창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예비 수포자는 언제 생길까? 예비 수포자.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 뭐 3학년 1학기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고부관이 몇 살에 나오는지 몇 학년에 나오는지 알죠?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부터 수포자 되면 큰일 나죠. 자, 3학년 2학기. 왜요? 큰 수, 이제 새로운 나눗셈이 들어가요. 나눗셈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곱셈을 해요. 근데 3학년 1학기에 배웠던 몇십 곱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 곱하기 3하고 27 곱하기 19, 이 단계가 두 배 많아져요. 네 단계였는데 이렇게 10 곱하기 10은 8단계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 단계 자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귀찮아, 이렇게. 그까진 거. 그리고 수학을 숙제를 시켜보면 이제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가고 냉장고 가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면 제일 마지막에 해요. 하기 싫어하고 이런 이유는 재밌으면 빨리빨리 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으로 배워야 잘한다. 그렇다? 1번.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 수포자가 나올까요? 부실공사잖아요. 수포자가 나온다는 거, 부실공사.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하고 연결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과 여자들. 이과. 저기 머리가 있으면 이런 거 굉장히 쉽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실공사라는 거. 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전해드리려고 해요. 뭐 20%에 해당하는 저절로 공부 안 해도 잘하면 에, 그냥 일반 교과과정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학이 어렵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가면 어렵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죄 많은 수학, 이게 복음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수학 자체가 거듭났고요. 그걸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살리는 수학이 되고 있습니다. 왜 죄 많은 수학인지 수학의 가성비가 가장 낮아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가외비가 많이 들어요. 어, 그 초등학교에서도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선행까지 하면 막 4, 50만 원 주고 가외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중학교 가서 가외를 들이면서 하면 못하죠. 중학교 가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에서 50이에요. 수학만.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아무리 싸도 60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학원 가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진짜 그 저기 돈들을 잡아먹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요. 우리 어머니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을 보면 점점 투명 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애는 교실에 가서 못하는데 우리 부모는 음, 우리 애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 시키는 분들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문제집을 저학년들은 풀리는데 이제 그때들 뒤집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엄마가 수학을 잘했어도 애가 약속을 그 엄마 머리를 똑같이 따라줘서 잘하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 예약이 안 돼요, 예약.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수포자가 되는 이유들이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대그룹이고 진도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피아노 대그룹으로 합니까? 피아노? 이거 똑같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가야 되고요. 애가 이해했나가 아니라 진도 중심으로 가는 거. 저학년은 배우는 방법이 일단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빛 수학이 제가 이제 학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교과 과정을 준비했어요.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해보려고 하면 일반 그 그냥 교육 과정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싶으려면 부모님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많은 이제 대안학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믿죠. 무조건. 그래서 일반 학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창 시절의 자존감이죠. 사실 제가 이거 워크북 만들기 전까지는 성교원 부모님들한테는 수학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극비사항이라. 문제집으로 나와야 돼서 그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2011년까지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열면서 공부방을 학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쭉 국가교육과정으로 가르쳤죠. 17년 6개월 동안. 국가교육과정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뭔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2015년 가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지금 4단계인 100단을 했는데 100단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꼬마애들이 그러니까 곱셈으로 100단까지 하는데 그까지 구구단을 먼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으면서 제가 이제 교과과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교과과정을 만들어 여기 세빛은 뭐든지 수제예요, 수제. 그래서 이거예요. 이제 4단계인데 100단 올라가기 내려가기. 그때는 이제 올라가기만 있는데 3, 6, 9 이게 9단인데요. 100단을 했어요. 1학년 아이들이. 근데 그중에 첫 단만 하는 게 9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제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윤여민 선생님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까지 물어봤다 그랬어요. 학부모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틀린 그러니까 일반하고 많이 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 다른 곳에서 타 대안학교에서 이거를 사용해 갔고요. 7년 반 동안, 7년 반 동안 이거를 사용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계속 고치고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워크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워크북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더라고요. 한 달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오늘도 이제 다른 대안학교에서
100권 주문한 거, 그거 이제 지금 프린트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2월이면 제가 너무 바빠요. 이 질문이신가요? 그 서준 어머니? 아니, 손든이.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건 아이에게 시간과 자존감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곱셈 99를 1학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학 엘리베이터라는 거 선행이 아니고 5학년 최대 공약수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수학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불을 끄셨어요, 화면을. 아, 머리가 이제 막 아프신가 봐요. 화면 켜주시고, 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개념과 개념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5학년에서 최대 공약수와 약분을 곱셈 99하고 연결을 못해요. 여러분들 연결되세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게 곱셈 99, 곱셈 99단이에요, 99단. 그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5학년이 가면 니네들 새로운 개념을 6개나, 6개에다 약분까지, 약분 통분까지 하면 8개예요. 이런 개념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5학년이 돼서. 근데 1학년 때부터 곱셈 99를 배운 다음에 제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분도 시켜요. 근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9단 몇 단이게 이렇게. 이 말이 이해가 가시는 분, 이해가 가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처음에 파편수를 안 배운 중학생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저한테 막 따졌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합칙 연산을 배우죠. 초등학교 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거가 개념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냐?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데 이 개념대로 하면 음, 덧셈과 곱셈이 하나가 돼요. 곱셈과 나눗셈이 같은 수와 같지 않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의 정의는 우리 한번 같이 여기 그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곱셈. 우리는 곱셈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채팅창에 곱셈 같은 수의 덧셈 이렇게 쳐보세요. 곱셈 같은 수의 덧셈.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곱셈이 같은 수의 덧셈이라고 그러니까 왜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수학을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곱셈은 그냥 답을 구하면 되지 그거의 정의,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학을 배운 방식은. 그래서 곱셈은 같은 수의 덧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덧셈은 같은 수와 같지 않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2 더하기 8은 같지 않은 수고요. 3 더하기 수는 같은 수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4A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런 게 개념이 깔려 있는 건데, 그거는 전혀 다르게 풀어야 돼요. 많은 중학생들이. 곱셈은 같은 수예요. 그래서 곱셈부터 배운다, 이러면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곱셈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파판수는 곱셈과 같은 수의 덧셈.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을 함께 배우는 거라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 7세에서 배울 때 계속 그렇게 반복해요. 곱셈? 같은 수의 덧셈을 덧셈이야. 얘들아, 곱셈이 뭐지요? 뭐라고요? 같은 수의 덧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규칙부터 배우는 거예요. 곱셈을 개념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수의 덧셈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개념부터 배운다고 하지만 개념 안 배워요. 뭐 배워요? 답구예요. 여러분들 정말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곱셈을 개념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수의 덧셈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서 같은 수의 덧셈으로 개념으로 가리키는 문제집이 있으면 사와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가리키려고 하면 어, 저기 서점에 가서 문제집 보세요. 문제집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걸로 하지 마시고 음, 가성비 있는 걸로 하세요. 개념은 연산으로 배워야 된다. 이제 세빛하면 영어와 암송이죠. 파편수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수학은 얘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업 비밀이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죠. 지금은 이제 좋은 거니까 알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 부모님들도 5살부터 이렇게 배우셔야 되죠.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을 굉장히 잘 믿으세요. 철까지 믿고 이 파판수하고 다르다고 학교 그 부분을 안 한다고 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수학은 개통학문이다. 이게 꼭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교과과정은 전문가가 만들었다. 예, 전문가 만드는 거 맞아요. 진도는 발달에 맞는 순서다. 선행은 아이들에게 나쁘다. 예, 이것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죠? 초등교육 과정은 시간 분배가 잘못됐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지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어요. 자연수 덧셈이 20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단원을 보면 덧셈이 6단원, 덧셈 뺄셈이 수체계가 6단원. 그럼 몇 프로예요? 30%? 30%, 60%예요. 그 다음에 곱셈이 4.5단원에서 23%, 나눗셈이 2.5단원 12%, 혼합계선 5%예요. 그러니까 초등의 자연수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수체계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수포자가 왕창 나오는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한 곱셈과 나눗셈, 특별히 애들이 나눗셈을 이해를 못하고요. 나눗셈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분수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덧셈과 뺄셈에서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아이가 6살이 되면 이 서점에 가서 무슨 출판사 거 이렇게 사갖고 덧셈 시키죠. 3 더하기 7, 뭐 이런 그런 덧셈 문제들 사서 시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학습지도 그렇고. 덧셈은 많은 시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 확실합니다.
덧셈 많은 시간 들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큰 수 덧셈을 보시면 3 더하기 7, 30 더하기 70은 그 자릿수로는 그런데 실제는 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늘 받아 올림이 1이에요. 그래서 덧셈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받아 올림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이 근데 너무 많은 단원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은 2.5 단원 해갖고 그냥 안 배우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체계에 많은 단원, 시간 들일 필요 없어요. 6단원이나 들이거든요. 매 그 학기 시작하는 첫 단원에서 수체계를 하죠. 요즘 같은 경우 이게 그리고 70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콤 글래드웰이 그 책에서 중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 한국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 규칙적인 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는 11, 12, 13, 14, 15. 여기가 마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50, 40에 가서도 또 영어가 달라져요.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여요. 그리고 돈 단위가 우리나라 얼마나 큰지 아시죠? 5천 원, 만 원, 5만 원, 이렇죠? 게다가 이제 옛날하고 다른 건 고층 아파트예요. 여러분 높은 층에 사시면 수체계가 애가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5층, 매일 25가 위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애들이 그거죠. 내가 하면서 막 누르죠. 근데 미국은 가보시면 아파트 사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 문화를 교수님들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 수체계를 그렇게 찬찬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거 이제 몬테소리 수판인데요. 이거 종이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성교원에서 선물로 보내드리죠. 입학하고 이럴 때. 이게 뭔지 모르고 갖다 버리시는데 이거 5만 원짜리예요. 저희들이 이제 코팅해서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456이 400 더하기 50 더하기 6이라는 걸 저절로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이 수 이름을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덧셈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빗은 뭐래요? 찬송가를 하잖아요. 279장 하면 200 더하기 90 더하기 6 이렇게 296장 이렇게 357장 300에다가 50에다가 7장 이렇게 하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애들은 수체계를 그냥 저절로 천짜리까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은 바로 풀거든요. 배우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3학년까지 문제집을 안 풀게 하고 빠편수만 풀게 해요. 근데 어머니들이 너무 원하셔서 강하게 풀 수 있는 애만 풀었거든요. 우리 애가 못 풀면 막 우라침이잖아요. 쥐어 받고 싶거든요. 근데도 안 풀면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고생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다 풀게 해요.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여름방학부터 이제 풀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문제는 뒤죽박죽이 돼서 규칙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답이 뻔히 보여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보이면 걔네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을 바로 풀라고 하는 건 쉽보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이 한글도 몰라갖고 뭐 하는 말인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문제 설명하면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문제집 이제 학교에서도 뭐 몰래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풀지 않으시기를. 지금 막 7세, 사실 7세 이 겨울에 어머니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사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집 사갖고 앞에만 쬐끔 풀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제집을 사지 마세요. 문제집 안 풀어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삼각형, 사각형으로 배운 걸 네모로 배워요. 1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그거를 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학년에는 영어, 한글 해독 단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뱃어머니들은 조금 덜 하시긴 한데 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세요. 근데 사고력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생각할 나름이 아니죠. 예를 들어 한글을 기억, 니은, 또 가, 나, 알파벳 배우면서 사고력을 가리키나요? 한글이나 영어는 왜 사고력을 원하지 않는데 수학은 왜 이렇게 사고력을 원하는지 그런 상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근데 능력이 돼서 풀면 돼요. 근데 우리 애가 힘들어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집 다른 애 주세요. 그 12,000원 뭐 막 그런 거 샀다고 그냥 계속 하지 마시고요. 그 사고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이고요. 규칙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수학은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뒤죽박죽 가리키고요. 패턴, 체계적 법칙이 가리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패턴이나 체계적이나 법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문제집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빠편수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답이 뻔히 보이는 거 괜찮나?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용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집을 만들다가 과거의 문제집을 만들다가 이렇게 답 다 보여도 돼?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여러분 보시면 수학은 개통학문이다. 낮은 단계를 잘해야 고학년을 잘한다 하는데 이제 파판수에는 일반 수학에는 없는 개념은 연결할 수 있다. 개념은 연결할 수 있다. 이제 개념을 잘 배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의를 해보면 이게 제일 어렵대요. 부모님들이. 완전 새로운 거라. 날아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엘리베이터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수학 엘리베이터 개념과 개념을 연결한다. 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그 초등도 그러고 이 수학 엘리베이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새로운 개념이라 무슨 개념인지 잘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수학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선행인가요? 아니요, 선행 아니에요. 선행은 기존 교과 과정 그대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 거,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분 곱셈 99야. 그 여러분들 약분은 곱셈 99고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 곱셈 99야. 곱셈이야 곱셈 99단. 이거를 어, 이해가 간다. 어, 하시는 분은 1번.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0번. 이렇게 써 저기 한번 답을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 그 최대 공약수를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 8의 공약수인 32하고 또 56하고가 8의 공약수로 계산된 거 다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편수는 수학 공부는 적게 하고 잘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한지 8년이 넘었고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파편수를 하고 온 애들은 너무 다르다고 얘기해요. 파편수로 초등을 배우고 온 아이들은 중학교 갔을 때 그 이해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곱셈 99를 최대 공약수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배우죠. 너무. 제가 이제 그 편입해 온 아이가 5학년인데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4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배우지 않은 아이예요.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네요. 근데 제가 35하고 56, 너 공약수 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진짜 기억이 나요. 맞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얘가 줄 이렇게 그 7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구구단 7단이니까.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착착 돌아가면 5학년 수학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딱 애들한테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5학년이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는 곱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 결국은 구구단이에요.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가 없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약수와 배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파편수의 9단계가 배수 나눗셈이고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게 11단계가 약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야, 배수에다 무슨 나눗셈을 붙이고 약수에다 나눗셈을 붙여. 배수가 뭐였지? 약수가 뭐였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11단계 굉장히 좋은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수학 엘리베이터.
수학 엘리베이터의 핵심이에요. 규칙을 먼저 배워야 개념과 논리가 생긴다. 그래서 어, 중학교 아이가 정말 너무 6학년짜리가 중학교 나갔을 때 한 해가 너무 어려워했는데 이거를 다시 풀고 나서 자기가 이해했다고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그래서 수학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이 쉬워요. 파편수를 하면.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게 나아요. 일반 문제집 푸시는 것보단 이게 굉장히 답이 보이고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아직은 학교를 수학 때문에 오진 않죠. 그런데 수학이 이렇게 해주니까 즐겁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곱셈 9으로 3학년 나눗셈이 되고, 5학년, 7학년까지. 이게 이제, 그, 그 뭐라 그러죠?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배수 나눗셈을 하면 배수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4단계에서 백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배수를 100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2, 4, 6, 8 이렇게 짝수를 하는 게 이게 배수예요. 5, 10, 15, 20 이거 배수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를 안 썼다 뿐이지 이게 배수고 이제 약수 나눗셈에서 약수를 배우게 돼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의 모임이에요. 36의 약수, 36으로 나눠지는 모든 수. 그런데 이게 왜 일반 애들이 못하냐? 연습한 게 없으니까요. 그건 다 그냥 자기가 머리로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상위 20%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합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 36으로 나누는 거 1, 2, 3, 6, 9, 1, 2, 3, 4, 6, 9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는데 계산이 느린 아이들은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일단 연산이 느리면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괜찮아요. 철자를 못 쓰면 애들이 국어나 영어에서 힘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수학을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게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 소수는 소수점이 있는 소수가 아니고 나하고 그 1과 자기수밖에 없는 그 소수를 이 약수 나눗셈을 하면 배우게 되고요. 약수 개수까지 하고 중3 가장 어렵다는 인수분해를 너무 쉽게 해요. 왜냐하면 같은 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방 옛날에 다녔을 때부터 인수분해가 나오면 수학을 포기했던 애도 부활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20년도 넘은 그런 이렇게 그 제가 만든 워크시트예요. 그런데 이제 약수 나눗셈에서 훨씬 더 쉽게 만들었죠. 모든 곱셈은 지수 법칙을 예,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과 과정을 보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편수가 커버하는 게 많다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거 다 커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눗셈이 소수 두째 자리까지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 답이 계속 반복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순환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개념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워크북에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대안학교에만 지금은 판매하거든요. 아직 안 나온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계속 개념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적게 해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세빛에 말씀 암송하러 왔더니 영어도 해주고 또 뭐를 해줘요? 수학도 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다른 거를 채워주더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면요. 수포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그룹에서 진도 중심으로 하면 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처지나 안 처지나를 늘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르칠 때 논리적인 과목, 수학은 논리예요. 그런데 뒤죽박죽으로 가르치는 이 방법을 개선하셔야 되고요. 뒤죽박죽으로 된 걸 그 규칙을 찾아내라고 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부터 하면 안 돼요. 이제 교육과정은 개념을 가르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곱셈과 덧셈을 같은 수의 덧셈을 한 번에 같이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칙 연산에서 시간을 저학년 때부터 곱셈, 그다음에 나눗셈. 네, 이게 나눗셈은 네 번이나 내는 이 문제집은 없어요. 워크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수 나눗셈, 배수 나눗셈, 뭐 나눗셈의 성질과 특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눗셈을 왜 네 개를 해야 돼? 그냥 나누는 법만 배우지. 사실 제가 파편수 뭐라 그러죠? 파편수 블로그를 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선생님들 사이트에다 제 거를 올려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제 블로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 그 남편한테 알아봐 달라고 해서 누가 이거 올렸는지. 그랬더니 어떤 수학 선생님이 와서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칙연산을 잘 배워야지 분수 사칙연산, 소수 사칙연산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초등은 자연수와 분수를 잘하면 끝이에요. 초등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도형 안 해요? 어, 도형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맥포머스인가? 그거 초등학교 성겨운 애들 노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몇 학년 거게요? 6학년? 1학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거든요. 직육면체를 만들고 겉에 있는 넓이를 물어보면 겉넓이고 6학년에 가서 하면 부피가 돼요. 그래서 교구를 갖고 많이 놀다가 한번 설명해주면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맥포스의 각불, 각기둥 다 나와요. 그래서 도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등은. 4학년이 조금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성교원에도 있거든요. 7교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사다리꼴과 삼각형, 사각형, 이 모든 도형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육각형을 이렇게 나누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학교 갔을 때 도형 수업에 굉장히 그러니까 나누는 거,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도용도 하고 있습니다. 흡연수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도용들을 통해서 아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수학 능력자는 20%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은 수포자로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집 좀 풀라니까 너는 도대체 뭐 하니? 해도 어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게 쌓이면 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세빛은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동그라미 하나 얘 보이시나요? 얘는 그 늦은 아이예요. 느린 아이인데 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6학년 애들이 수학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근데 얘 혼자만 6학년 거를 하고 이제 중학교 거를 배웠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걔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지금 빠편수 11권 나온 걸로 다시 풀고 성적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중학교 1학년 100점 맞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합평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알잖아요. 걔 얼마나 느린지. 예. 그런데 걔가 100점을 맞으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해 온 아이들 수학 같은 게 굉장히 느리고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재밌다고 해요. 쟤 왜 저래? 우리가 그러거든. 쟤 왜 저래? 고등학교 수학이 재밌을 리는 없잖아.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재밌다고 이과를 가야 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 이과 가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그래서 계속 이 수학 능력자인 애는 능력자인대로 수학이 좀 근데 수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갭이 많은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수포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이거를 이제 25년의 연구를 통해서 개선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존감을 갖고 또 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편수의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포기하는 거. 어학연을 보면 60% 정도만 남는데, 그러니까 수포자가 40%나 되는 거예요. 얘 괜찮았는데 얘 왜 이러지? 어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쌓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수학의 복음이죠. 즐거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래도 파편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수학을 배울 때쯤에는 뭐 자연수 아니라 분수 소수까지 다 나오니까 과거의 아이들이 고생했죠. 요새는 뭐 좀 낫습니다. 자, 오늘은 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제가 몇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 질문. 질문 네, 어머니. 해도 돼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파편수를 이제 성견에서 이제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의 역할은 뭔지가 일단 궁금했고 그 두 번째는 파편수를 또 막 하고 싶어 해서 문제집은 사줬는데 그럼 그걸 그냥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 가장 궁금해요. 네. 사실 세빛 학교 부모님들이
할 게 많다고 하거든요. 방송해야지. 영어 해야지. 여기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역할을 사실은 빼주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관심, 가지면 좋죠. 관심 가지면. 그래서, 집에서 한 권 더 사서, 그걸 막 푼다기보단 말로만 해봐.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종이를 안 풀고. 그리고 풀고 나서 말로 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은 말을 안 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 한번 이거 얘기해 봐봐. 2 곱하기 3이 무슨 뜻이야? 두 개씩 세 개예요. 근데 거기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두 개씩 세 개를 할 수 있는 게 뭐지? 토끼 두 마리인데 두 마리씩 세 줄 있으면 그것도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주고받으면 어, 사실은 의용 문제 계속 무궁무진하죠. 니네 반에 애들 친구들이 2명이 있어. 2명씩 4명, 4쌍을 줄이 서 있어. 모두 몇 명이지? 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사실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큰 소리, 암송도 큰 소리, 수학도 큰 소리예요. 하실 거는 그냥 도구지. 야, 문제 풀어. 너 몇 페이지 풀기로 했잖아. 빨리 풀어.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학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수학하기 싫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못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가 왔는데 진짜 조금 끝에 머리 중하 정도 되는 애거든요. 할 때마다 쟤 왜 저걸 모르지? 막 이랬던 애인데 걔가 중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제가 수학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수학이 느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중학교 수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중학교 수학을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걔가 수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아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걔를 아는데 그럴 리가 있나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 머리가 열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닫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닫아버리지 않는 거. 일찍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어머님이 그냥 그림을 구경한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몇 쪽이 있는데 그거는 꼭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거는 두고두고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쓰는 게 있어요. 뒤쪽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그거는, 잘라서 벽에 코팅해서 붙여놓는다. 예, 그렇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 무료 강의하고 그럴 때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세빗은 자주 해드릴게요. 우리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그래서 아이가 느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많이들 그, 있어요. 막, 정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돌덩이 같이 딱딱한 애들도 있는데, 걔는 다 고등학교 수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시는 거,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